안녕하십니까.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도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정부의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다. 자, 두 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대선 주자 출정식 할 때 네. 선언 비슷한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근데 사실은 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부분보다 좀 더 미래 얘기를 더 많이 했더라면 건설적인 이야기를.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설 구성을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비판 절반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비전 제시 절반, 이렇게 지금 이제 할애를 했던데요. 그 비중이 한 1대 2 내지는 이렇게 이 후반부 내용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후반부 비전 세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좀 교과서적으로 좀 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아까 언급해드린 4대 위기 분야별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은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정확히 잘 짚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저는 이 중에도 가장 큰 문제가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짚어낸 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있었던 얘기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반복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정말로 가장 크게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대안 정당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가능한 한 좀 뭐랄까요, 자극적인 말은 삼가하면서 얘기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좀 언어의 사용이 품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내서 얘기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4대 위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어떤 대안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 AI 투자, 그리고 남북 한라인 복원, 출생 기본소득, 이게 좀 특이했고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생 위기 극복 해법으로 출생 기본소득이 좀 눈에 띄었는데 가장 공들인 분야가 저출산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 특히,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가면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노년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신생아가 적어지게 되면 젊은이들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젊은 층이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노년층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출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늘 기본소득 문제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재원의 문제는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그럼 재원적으로 조달해낼 거냐 하는 부분에선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사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구성원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구체적으로 출생률을 좀 높이면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 사회를 만들어주는 점, 이런 점들의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부분들도 사실은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만 다른 정책들도 실현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중도층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까요? 움직이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기 징후가 나타난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타나기 네. 시작했던 거고 지금 이제 이번에 위기라고 지적했던 것들 그런 것들 민생 위기라든가 예를 들어 뭐 저출생 위기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뭐 했냐는 거죠. 예. 그때 상당히 기회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볼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비판을 했던데 대증요법, 예, 엄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대응을 했다. 이봉책이다. 예, 그래서 막 막대한 자금을 투하를 했음에도 성과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 해법도 보면 돈을 더 투입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이런 얘기에 국민들이 환호하겠는가?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출생률 문제를 출생률 문제로만 그러니까 결혼과 뭐 이제 이런 문제로만 접근해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이른바 토탈 솔루션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좀 내놓아야 되는 이제 건데 여전히 뭐 돈을 좀 더 쏟아붓겠다 이런 식의 접근. 또 지난번 저출생 관련해서는 또 공약도 발표했잖아요. 결혼하면 뭐 1억 대출. 이거 역시 돈으로 그냥 이제 메우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인데 안 그래도 뭐 민주당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뭐 포퓰리즘 공약, 포퓰리즘 네. 사업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 여전히 그 틀에서 좀 못 벗어나는 듯한 좀 더 구조적인 부분에 좀 천착을 해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납득이 가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좀 내놨더라면 오늘 기자회견이 훨씬 더 빛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